김혜경이 검찰에 출석하기는 했습니다. 해가지고 2시간 만에 집에 가pus습니다.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우리 일반인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즉각적으로 체포영장 발부돼 가지고 아마 지금쯤 수갑차고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혜경은 과연 끝발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실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기도 법인카드 법카 사적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이 오늘 5일입니다. 검찰의 소환조사가 시작된 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김혜경은 일체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 오후 1시 40분경부터 3시 35분까지 김혜경에 대한 경기도 예산의 사적 사용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고 집에 가버렸는데 2시간 만에 끝나는 것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일체 답변 안 하고 2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요, 김혜경의 경우는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여 줄 수가 없어요. 왜냐? 김혜경이 경기도지사였습니까? 이재명이 도지사지 김혜경이 어떻게 도지사입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닌 김혜경이 어떻게 공무원을 사적 노비로까지 부리면서 이거 사진 이거 그 공익제보자 조병씨가 맨날 이거 직접 갖다 주면서 찍어놓은 겁니다. 누가 먹느냐? 경기도지사 자택에 김혜경하고 이재명이 같이 먹으라고 찍어준 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소고기, 과일, 초밥. 수원지검은 오늘 오죽했으면 입장문까지 냈겠습니까마는 김혜경의 변호인인 법무부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어차피 검찰이 추석밥상위에서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형식적인 수사라고 생각해서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입을 꽉 닫을 때는 일단은 체포영장 해가지고 48시간 동안 구속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검찰. 그러면서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 질문들이 저희들로서는 익히 예상했던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칠준 변호사는 더 이상의 추가 소환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장을 치거나 기소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다 이 말인 것 같은데 김혜경의 변호사 김칠준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의 소환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소환조사 사실을 깠습니다. 검찰에서는 비공개 소환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우는 갖춰주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왜 갑자기 이것을 공개를 했느냐. 오늘 김혜경에 대한 검찰 소환 사실은 오늘 오전에 민주당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혜경이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한다면서 야당 대표도 모자라가지고 배우자까지 출석밥상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민주당 자체가 또 거짓말. 검찰은 이건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른 주장이다 하면서 진상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일에까지 무려 3회에 걸쳐서 김혜경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김혜경의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지만 최소 출석 요청일로부터 무려 50일이 경과하도록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검찰은 어차피 증거 다 있고 공익제보서 다 있고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8월 26일 날 서면 조사로 대체하겠다 예우를 해준 거죠. 야당 대표 부인으로 예우를 해준 겁니다. 서면 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혜경의 변호인한테 통보했지만 김혜경의 변호인은 이를 거부하고 오늘 9월 5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출석 일자 역시 김혜경이 골랐다. 그래놓고는 출석 밥상에 제물로 올리고 자시고가 어디냐. 안 그러면 서면 조사 하겠다고 했을 때 서면 조사를 받든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 시절이었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김혜경이 사실상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소현으로 하여금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등의 음식이나 사적 물품 등을 관사나 경기 성남 순회동 자택으로 사오게 하는 등 경기도의 예산을 공무원도 아닌 김혜경이 유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일단 조명현 씨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자신은 산노비처럼 또는 공노비처럼 당했다라고 하는데 조명현 씨 이야기는 그야말로 우리 전 국민이 다 들어둬야 됩니다. 조명현 씨의 증언에 따르면 경기도 지사 비서실은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정진상이하고 김현지 이런 애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무파트, 다른 하나는 지사의 수행을 담당하는 의전팀이 있었는데 정무파트 의전팀, 그 의전팀은 다시 지사님 팀과 사모님 팀. 여기서 지사님 팀은 이해를 하겠다. 사모님 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모님 김혜경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어떻게 사모님 팀으로 나눠가지고 그 유명한 5급 공무원 배소연과 배소연 밑에 조명은은 사모님 팀으로 소속돼가지고 김혜경의 수발을 전담했다고 하는데, 조명은 씨가 경기도 비서실 비서관으로서 수행한 업무는 경기도지사 공간에서 이재명이하고 김혜경이하고 같이 처먹을 죄송합니다. 아까 나서 그렇습니다. 먹을 모닝 샌드위치 3종 세트, 샌드위치, 닭가슴살, 샐러드, 과일, 음료 등을 매일같이 냉장고에 채워넣어야 했고, 이재명의 와이셔츠를 세탁소에 맡기거나 속옷을 세탁기로 빨기도 했고, 이게 완전 노비지 뭡니까? 경기도 성남시 순회동에 있는 이재명의 자택에 초밥, 소고기, 과일 등도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박박 긁어서 부지런히 갖다주는 배달 역할이 하루 일과의 90%였다. 이렇게 시켜놓고 결론을 정해놨다고? 물어보면 답변하면 되는데 답변도 하나도 안 해. 오죽했으면 배소연까지도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야 라고까지 말했을까요? 조명현 씨는 이재명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을 거, 먹을 거, 생필품 모든 것을 다 챙겼는데, 심지어는 명절 선물부터 제사 음식까지도 준비해줘야 됐다고 합니다. 제사 음식 김혜경이 해야 되는 거죠. 제사 음식까지 챙겨주고, 공식적으로는 비서였지만 실제로는 아인이거나 공노비 또는 산업이었다고 스스로 말한 바 있을 정도다. 조명현 씨는 내가 8개월쯤 일했는데 법카 긁는 게 일상이었다. 하루에 2번 긁어야 할 때는 날짜를 배분하기도 했다. 주말에는 일단 우리 개인카드로 긁고, 평일에 가서 이것을 개인카드를 취소한 뒤에 다시 법카로 또 긁었다. 내 지갑에는 속칭 카드깡, 이거는 카드 바꿔치기로 인해서 처리해야 할 영수증으로 가득했다. 당시 이재명이 먹었던 모닝 샌드위치 3종 세트 만나더라도 한 끼에 3만원대 법카로 긁었는데,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이 법카로 모닝 샌드위치 3종 세트만으로 한 달에 100만원 이상씩 꾹꾹 긁었고, 조명현 씨는 심지어 주말에도 출근해가지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재명이 먹을 수라상까지 준비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경기도 공무원한테는 부패하지 마라, 돈 받지 마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인간이 경기도에 있는 국고로 이재명 본인과 이재명의 김혜경이 처먹을 각종 음식, 아침 수라상, 샌드위치, 과일, 소고기, 안심, 초밥, 백숙, 명절 제사장, 명절 선물, 김혜경 생일 케이크, 과자, 일제 9월에 AXI 샴푸까지도 구입하는데 부정 사용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김혜경 씨는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김혜경은 완전 사인입니다. 사인이 왜 국고를 긁고 다닙니까? 이거는 도둑질이지. 그냥 쉽게 말하자면 조명현 씨 증언에 따르면 한일 선동을 목숨 걸고 하면서 자신이 쓰는 일제 샴푸를 사오라면서 공무원을 주말에 왕복 서너 시간이나 걸리는 청담동으로 보내고 그런 짓을 했다. 한일 선동에는 목숨을 걸고 일제 샴푸는 또 뭐냐? 옆에서 본 이재명 지사는 어떤 기준이 없다. 내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하면서 말을 확 바꾸듯이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만 생각한다. 지킬과 하이드처럼 이중적이다. 밖으로는 노 재팬을 외치면서 안에서는 야무지게 일제 샴푸를 썼다. 조명현 씨는 이에 이어서 청담동 샴푸, 김혜경 생일 선물 등 법카로 살 수 없는 물품들은 여러 부서에서 객출한 업무 추진비나 출장비로 구매했다. 과연 공직자 의식이 있는지 묻고 싶다. 김혜경이 공관에 다니가는 날이면 냉장고가 텅텅 비었다. 배소연이 음식 많이 채워두지 마라. 다 가지고 가니 적당히 넣어둬라 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경기도 도청에 있는 냉장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홀랑 들어갔다. 이재명은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부부는 경기도 공금으로 공짜 수라상 밥을 먹고, 공짜 과일 먹고, 공짜 소고기 안심 먹고, 공짜 모닝 샌드위치 3종 세트 먹고, 공짜로 초밥 먹고, 공짜가 아니지 국민 돈으로 초밥 먹고 국민 세금으로 백숙을 먹는 것은 기본인데다가 지사 공간에 있는 냉장고 음식까지 탈탈 털어 훔쳐다가 먹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몽땅 다 진술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이재명의 개인 자수리 비용 등 개인 돈을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기도 법카를 긁어서 집행했다고 하니 이게 세금 도둑이 아니고 뭡니까? 자,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7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출석을 통보했는데, 박영순 전 의원, 지난번에 총선에서 떨어진 낙선한 박영순 전 의원은 자진해서 조사를 받았고, 이미 기소된 3명, 거기다가 박영순 의원까지 합치면 4명입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퇴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번 통첩했는데 나오지 않으면 바로 강제 수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강제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은 바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어. 그래서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6명, 이 6명 의원들이 앞으로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발부받아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국회 표결을 거쳐가지고 체포 여부가 결정됩니다. 체포는 바로 영장 여기에 출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강제 소환했는데 안 오니까 체포해가지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6명들 그전에 국회의원 선거 있기 전에는 국회의원 선거 마치면 가겠다 이렇게 말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또 당선되고 나니까 지금 바쁘다 이런 핑계대고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동안 몇 차례 소환 통보를 하고 조율을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퇴후 총첩을 한 것이다. 오늘 김혜경도 나왔습니다. 이재명과 김행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관련해서 그동안 날짜를 4개, 5개를 주고 나오라 했는데 그걸 무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지난번에 대표 없는, 그러니까 전당대회 마치면 가겠다라고 했는데 오지 않자. 그러면 김혜경에 대해서 자 역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나가겠다 하니까 김혜경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체포 당하기 싫어서. 그런데 이재명도 지금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그걸 지금 믿고 이렇게 밀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돈봉투 사건도 지금 전체 20명입니다. 그런데 1차로 10명입니다. 그중에 3명은 이미 유죄 혐의로 1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의원들 배지가 날아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임종선도 그렇죠. 그 외에 나머지 6명도 지금 현역인데 돈봉투를 주고 받은 이 사람들도 다 배지가 달아날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게 자기 당의 대표를 뽑는데 돈을 주고 표를 산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으니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가 폭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는 겁니다. 검찰은 이번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래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로 들리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출석 요구에 불응 중인 현직 의원에 대해서 최근에 5차에서 6차에 걸쳐가지고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인들 경우에 한 2-3번 이렇게 출석 요구하고 난 뒤 안에는 바로 체포해 가버립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뻗대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가 그동안은 국회 개원 등을 고려해서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검찰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법은 똑같아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국회 개원이다, 선거다 그렇게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검찰을 무시하고, 아니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해서 지금 4명의 탄핵 소추안을 결의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원칙대로 하면은 이런 수고를 안 당할 것 아닌가. 정말 검찰도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동일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전현직 의원 3명에 대해서 저는 유죄가 선고됐다.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죄가 됐든 안 됐든 검찰로서는 유죄 판결은 법을 사는 거고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빨리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검사들이 지금 검찰청을 없애버리겠다, 검수완박을 하겠다,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지난달 30일 이 의혹으로 먼저 기소가 된 윤관석, 이승만 두 사람은 무소속입니다. 윤관석, 이승만 전 무소속 의원 그리고 허종식 민주당 의원 등 3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대표 후보의 지지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거나 또는 전달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날 국회의원 모임에서 모두 10명 의원들이 윤관석에게 돈봉투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 허종식 그리고 이승만, 임종성 전 의원은 먼저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됐습니다. 최근에 박영순 전 의원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민주당 의원 6명은 수차례에 거쳐가지고 검찰 출석 요구에도 총선이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불응해왔습니다. 6명은 모두 현역 의원들인데 그래서 검찰은 혐의의 유무를 확정하기 위해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충분히 협조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맨날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의원들이 또다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수사, 체포동의안을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돈봉투 사건 지난번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23년 11월 20일 날 뉴시스 보도, 그때 언론들 일제히 다 보도했습니다. 재판에서 의원들의 모임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돈봉투 재판에서 의원 모임 명단, 그러니까 돈봉투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 모임의 명단이 공개됐던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이 명단에는 김남국, 김병욱, 김성남, 김성원, 김영호, 김회재,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윤재갑, 정만, 이용빈, 임종석, 전용기,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저 민주당 의원 21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그 당시에 뉴시스를 비롯해서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까지 보도된 여기 보면은 임종성, 성만, 윤관석 다 들어있습니다. 21명 명단에. 그러니까 여기는 김남국, 김병욱, 김성남, 김성원, 김여호, 김혜재,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윤재갑, 성만, 이용민, 임종성, 전용기,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같이 이런 인사들이 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이자들이야말로 국회 마치 빨리 떼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너무나 나이브하게, 너무나 느긋하게 눈치 보면서 수사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이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있고 다 검찰 보고 지금 탄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검찰은 허정식 의원